잘 들으셨나요? 이 고향의 봄 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국 동포를 포용하고 합법화하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자유왕래하고 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넣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중국 동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특단의 결단을 해서 중국 동포들이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한국에서 고국에서 제2의 고향 또는 제1의 고향인 고국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 중국 동포들을 직접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손을 잡았고 우리 동포들의 아픈 가슴과 눈물을 닦아주신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사진 우리 동포들이 잘 알고 또 사랑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넣어서 이 고향의 봄 노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 중국 동포들은 고국 대한민국이 진정 제1의 고향이구나 또는 우리 동포 2세대, 동포 3세대에게는 제2의 고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 비극적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동포 곁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동포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거의 다 대부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셔서 봉하마을에 계속 있었다면 그곳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중국 동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동포 여러분, 고향의 봄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그리움도 달래시고 힘도 얻으시고 또 용기를 얻으셔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에 실린 고향의 봄 합창은 리틀 엔젤레스 합창단이 부른 것입니다. 리틀 엔젤레스 합창단은 1962년 한국문화재단에 의해서 한국 전통예술을 세계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창단된 합창단입니다. 고향의 봄, 이 가곡 또는 동요가 만들어진 것은 1926년입니다. 1926년은 조선반도,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 시대였던 때였습니다. 1910년 이 조선반도,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탈되어 이후 대략 15년, 16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진 동요입니다. 이 고향의 봄은 당시 14살 중학생이었던 이원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원수는 조선 문학, 우리 민족 문학에 있어서 아동 문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 기둥이 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이원수는 1926년 4월 당정환이 만드는 월간지 소년소녀 잡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는 잡지였습니다. 이름이 어린이였는데 잡지 이름 여기에 고향의 봄을 써서 기고를 해서 등단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문단에 등장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조선반도, 한반도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는 소년 소녀들을 위한 어린이 잡지인 이 어린이는 1923년에 창간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최장수 어린이 잡지였고 1923년부터 1935년 봄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이 잡지 어린이는 우리나라, 즉 우리 조선민족, 한민족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한 잡지입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귀한 잡지였습니다. 이 고향의 봄의 가사 가운데 나의 살던 고향은, 여기서 이 고향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고향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우리 땅과 조선 땅, 우리 한반도의 이 땅을 뺏기고 국가를 빼앗긴 우리 조선 백성 한민족의 한과 눈물. 그래서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빼앗긴 우리의 땅, 빼앗긴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뜻도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당시 이원수가 살던 경상남도 창원군입니다. 1995년 창원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원수가 노래한 꽃피는 산골은 창원역 뒤에 있는 천주산입니다. 이 천주산의 진달래는 봄이 되면 이 천주산 전체에 여기저기 진달래 꽃이 피고 진달래 물결, 진달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주산을 보며 영감을 얻고 감동을 받아서 중학생 소년 이원수는 고향의 봄을 써내려갔습니다. 이원수가 고향의 봄을 쓴 곳은 창원시 마산 하포구 오동동 71번지입니다. 이 고향의 봄은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였을 때에 만들어졌고, 그 당시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 않았고 통일된 한반도였고,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동포들, 그 당시에는 조선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부산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동북 삼성 만주까지 우리 조선 사람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의 봄은 남한, 북한 다 합해서 7,700만 동포들도 다 부르고 아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에 있는 중국 동포, 미국에 있는 동포, 유럽에 있는 동포, 일본에 있는 동포, 그리고 전 세계 193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다 알고 부르는 노래가 고향의 봄입니다. 이 고향의 봄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도 폐회식 때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이 고향의 봄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남한, 북한,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남북 순회회담 때도 이 고향의 봄이 불려졌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르는 고향의 봄, 북한에서 부르는 고향의 봄에 있어서 단어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네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동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은 옛날에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동리, 한국에서는 동네. 이것이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해외 동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약 750만 명의 해외, 재외 동포들이 있는데 고향이 그리울 때, 다시 말해 고국 대한민국이 그리울 때면 이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또는 들으면서 이 그리움을 달래고 또 고향 그리움에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향수를 달래는 그 노래가 이 고향의 봄입니다. 특별히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고향의 봄 노래를 부를 때면 다 웁니다. 그리고 이 남북한 전체, 그리고 해외 전체 750만 동포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고향의 봄입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우리 동북 삼성에 살던 우리 조선족 동포, 즉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많이 유입되어서 왔을 때에 한국 정부는 우리 중국 동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법, 제도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10몇 년을 우리 동포들이 불법 체류자로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동포들이 너무너무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고국 한국에서는 우리 중국 동포들을 저렇게 불법 체류자로 두어서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 우리 동포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살게 하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동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이 민족운동, 이 민족운동이 민간단체, 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동포를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대로 한국에 살고 싶으면 한국에 살고 국적을 원하면 국적을 주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고국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로서의 사명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아주 가열차게 피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야기하자면 구로동에 있는 서울 조선족 교회, 그리고 가리봉동에 있는 중국 동포교회 김혜성 목사님, 그리고 의주로교회 임광빈 목사님 등등이 동포들을 위해서 나섰고, 저는 당시에 투쟁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고국의 동포인 한국인들은 동포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이 운동에 호응한 중국 동포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이 운동, 우리의 이 투쟁을 함께 할 때에 다들 모일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놀랐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우리 동포들이, 동북 삼성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고향의 봄을 아나?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아나? 어떻게 고향의 봄을 그렇게 잘 부르나? 알고 보니 중국에서도 어릴 때부터 고향의 봄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2001년도 10월 3일 중국 동포를 위한 KBS 전국 노래자랑이 효창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약 우리 동포 3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KBS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고 나서 8,000명 내지 10,000명의 우리 불법 체류 상태의 우리 중국 동포들이 효창 운동장서부터 서울역까지
대행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행진. 그때 이 대행진을 제가 이끌었는데 교창운동장소부터 서울역까지 오면서 여러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가운데 하나가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모여서 해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도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고향의 봄을 8,000명 내지 만여 명의 동포들이 모여서 불렀을 때 그 당시 우리 동포들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국 그리고 고향인 대한민국에 와서 이 불법 체류자로서 살아가는 이 서러움과 아픔을 그 고향의 봄을 부르면서 달랬던 것입니다. 언젠가 남북한으로 갈려진 우리 한반도, 이 조선반도가 통일이 되고 우리 민족 전체가 통일이 되어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고 해외동포, 재외동포 750만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가 다 손잡고 민족애와 동포애로 하나가 되어서 고향의 봄을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세계사적 기적인 한강의 기적을 대한민국은 이루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어받아서 중국 동포들이 동북삼성의 기적, 다시 말해 중국 동포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분투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의 기적은 곧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저 평양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은 세계 속에 위대하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큰 흐름이요 방향입니다. 지금 조선반도, 즉 한반도 위에는 우리 민족 통일, 민족 통합의 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의 원리, 그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 80만을 동북삼성에서 한국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 통합과 민족 통일의 어떤 한 알 수 없는 신비한 법칙과 원리가 동포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이해하시는 한국 국민 여러분, 미국 동포, 유럽 동포, 일본 동포 등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중국 동포들이 동북삼성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이 위대하고 장엄하고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중국 동포를 대변하는 중국 동포 TV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